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가뜩이나 추운 날씨를 이겨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또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사 현장의 작업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고 기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주유소가 문을 닫는가 하면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완성차를 직접 몰고 가는 이른바 로드 탁송 알바가 인기라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비노조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폭력과 협박으로 불안한 비노조원들의 화물 운송 차량을 경찰이 호위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6%에 불과한 민노총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기에 이토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또 무엇을 믿고 이토록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은 한 손에 문재인 정권 창출에 한몫했다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촛불 청구서를 들고 법치를 짓밟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멋대로 어겨가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곳곳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 택배 대리점 업주가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촛불 청구서에 발목이 잡힌 채 수수방관하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법치국가에서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민노총이 버젓이 자행하도록 버려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노총은 촛불 청구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듯 여전히 자신들의 세상인 양 대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에 명시된 정당한 업무 개시 명령마저 따르지 않겠다며 선언을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얼음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더더욱 기가 차는 것은 어떻게든 국민 불평과 국가 경제를 위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민주당이 들에 앞장서서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며 법을 지키지 말 것을 부추기고 그도 모자라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민노총의 불법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까지 없어진다는 것을 민주당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노조의 불법을 조장하고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며 정치투쟁으로 일삼는 민노총의 등에 올라타겠다는 엄중한 속내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는 민노총의 떼법 정치투쟁에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이제는 찢어버려야 합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하며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범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파업을 유도하는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국민 생활을 인질로 하는 악질 불법 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틀려도 한참 틀린 말입니다. 민노총이 불법 행위를 멈춰야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예, 한노희 간사 임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노조 깃발을 보면 심장이 뛰는 노조 출신 정치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노총의 깃발만 보면 심장이 찢기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서울 지하철 노조의 MG 조합원들이 보여준 국민에게 교통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려주신 결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파업을 9일째 하고 있고, 또 민노총은 12월 6일부터 명분 없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계획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층 더 나가서 민주당은 결국 11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또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노총 방탄법입니다. 민노총은 명분 없는 파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는 총파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고 여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일명 그네들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으로 저지른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이 난무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넣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무정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민주당이 묻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허용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이 이번 달 말이면 도래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이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당장 올해 말에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의 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시급합니다. 민노총만을 위한 노조법 개정보다는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은 민노총의 대변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9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산업 현장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 규모가 벌써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결국은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하러 갔다가 기름이 없어 발길을 돌린 주유소가 벌써 5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LH 공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이 멈춰서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도 함께 멈춰서고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유 철강업계도 향후 개시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든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3년 당시 화물연대는 2차례 집단 운송 거부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학을 뗀 노무현 대통령은 대노하며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 업무 개시 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노조에 그야말로 이리저리 끌려만 다녔습니다. 반시장주의적인 안전운임제를 떡하니 화물연대 손에 쥐어줬습니다.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우리 국토위에서 교통법안 소위를 단독 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분명한 입장은 이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법안 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법안을 단독 심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야말로 다수의 폭거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민노총 입맛에 맞게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낼 심산인데 절대 여기에 저희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 법안 심사는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응을 할 것이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